안녕하세요. 저녁임식의 김월랑입니다. 아까는 제가 까자미 다듬는 걸 했고, 까자미 밥식의 두 번째 가죠. 까자미 썰기 있거든요. 제가 아까는 금방 다듬기 전에 모습 보여드렸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살짝 껍질만 살짝 삐득 말려서 요런 수건 타월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닦았거든요. 이렇게 닦으면은 이게 비늘이 덜 뺏겨졌을 때는 여기 타월지에 묻거든요. 이렇게 닦으면. 근데 요건 깨끗하잖아요. 그럼 비늘이 깨끗이 다 채졌다는 말이거든요. 살짝 말릴 때 이제 지저분한 것도 먹고 그래서 제가 다 하나하나 다 닦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고, 또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약간 쪼글쪼글 하잖아요, 껍질이. 약간 쪼글쪼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약간 쪼글쪼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약간 쪼글쪼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타월지로 다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제가 쓰는데, 어떤 분들도 좀 크다 하신 분들도 있는데, 거의 너무 잘게 썰어 놓으면 또 씹히는 식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 다듬으실 때도 썰을 때 보면은 요 부분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잘라내시고 깨끗이 하갖고 이렇게 잘라야 되거든요. 저는 많이 어서서진 않고 약간만 이렇게 어서서거든요. 이게 살짝 말랐기 때문에 요렇게 요 정도로 잘라놔도 이게 담아놓으면 좀 크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거 다듬으면서 제 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잖아요. 또 제가 요번에는 제가 글 속에 인연 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한 분의 인연으로 제가 건물에 대한 친근한 분으로 글을 한 편 어느 밴드에 남겨놓긴 했는데, 제가 이 글 속의 인연으로 얘기하자면, 제하고 고향은 같은 분 아니신데 충청도에 사신 분이 있거든요. 아산에 사신 분이. 그분이 인문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한 번도 뵙지는 않았는데, 제가 글밴드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초창기에 글 쓸 때 그분이 이제 제 음식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줬거든요. 월랑 선생님 이러한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음식 글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음식에 대한 책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갖고 서점에 가서 음식 글에는 보통 어떻게 쓰는가 많이 책도 들여다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글 쓰는 분들이 딱히 제가 그분처럼 쓰지는 못하지만
아, 이렇게 하는 글도 있구나 싶어서 제가 제만의 색깔을 내는 글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서점에를 좀 자주 갔었거든요. 그분으로 인해서 제가 음식 이기가 어찌 보면은 조금 다른 모직에 쓸 수가 있었지 않나. 제가 음식 글에 대한 인연거를 생각하면 그분이 첫 번째가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글 쓰면서 인연글에 대한 글이 좀 많거든요. 제가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인연글에 음식에 가져가신 분들의 글을 제가 많이 남기게 한데 지난 김장 때는 제가 제주도에 김치를 보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뭐 밀감을 막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기회 되면 그분한테 뭘 한번 보내야 되는데 아직 못 보냈는데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거의 제 글은 인연에 대한 글이 많거든요. 글 속에서 만난 인연도 있고 음식으로 인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희 고객분이 우리 가게에 오신 분의 이제 그런 분들 인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 글이 보통 인연에 관한 글이 많죠. 제가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인사글을 올려야 되는데 딱히 인사를 뭐 고맙다는 표현을 하기도 그렇게 해서 글을 한 편 남겨서 그분한테 감사글을 올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연글이 많았었거든요. 가자미도 빼덕 말라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기는 있던데 저는 아직 그렇게 하는 거 잘 보지는 못했는데 보통 제 가자미를 가져가신 분들 물어보거든요. 사장님 사장님 가자미 밥식회가 다른 분들과 좀 틀립니다 이래 하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럼 저는 빼덕 말라서 합니다. 뭐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한데 음식은 각자 자기 색깔이 있으니까 자기만의 맛을 내야 하는 거니까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가 글 속에 보면 저희 아버지 얘기가 좀 간간히 제 엄마와 딸에서의 글도 있지만 아버지와 딸에서도 글이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집에서 엄마 아버지하고 오래 있었고 그래서 좀 엄마 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그게 있거든요. 제가 또 막내딸이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저를 많이 또 막내딸이라고 많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어디 데리고 가도 저를 데리고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와 딸에서 쓰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아버지가 병간호 하고 아파서 누워 계실 때 이제 그때 생각나서 이제 아버지와 딸에서 한 글도 막 써놓고 제 글 속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제 시집 보낼 때 참 울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무너졌어 써놓은 글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제가 가자미 이거 밥식이 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 생각 많이 나거든요. 워낙에 아버지가 이 가자미 식혜를 좋아해갖고 밥 식혜를 좋아해갖고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분은 저를 보고 너가 아버지 많이 닮았다 그러고 저희 엄마를 아시는 분은 저를 보면 엄마를 많이 닮았다 그러거든요. 예전에 제가 객지 생활하고 자취할 때 있다 보면 저희 아버지가 편지 보내거든요. 편지 써가 보내는데 그 편지 읽다 보면 한문이 중간 누가 섞여갖고 막 그래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보내거든요.
그때 추억도 있고 막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원래 시조나 이런 걸 참 잘 하셨거든요. 요즘 제가 글 쓰다 보면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하던 얘기가 많이 생각나거든요. 그 제가 붓글씨하고 이 그림 그리면서 붓글씨 써놓잖아요. 제가 붓글씨를 어떻게 쓰게 된다 하면 지금 큰아들, 우리 큰아들 이제 장가 보내려고 지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아들 뭐 소지품 같은 거 창고에다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책하고. 근데 그 상자속 열어보니까 먹하고 벼룩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한 보낼 때 제가 편지를 써갖고 열면서 그 편지 쓰면서 제가 붓글씨는 붓으로는 안 쓰고 붓펜으로 써갖고 그 한지에다 써갖고 함수 이어 보냈거든요. 그래 이제 결혼식장에 이제 축사를 해야 되는데 제 남편 하라 그랬거든. 떨린다고 뭐 한다 그래갖고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편지 써갖고 낭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붓글씨를 집에 와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붓글씨를 이제 간간히 그 꽃그림 할 때 내가 전통 음식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해갖고 제가 한지에다 붓글씨를 많이 쓰지요. 써갖고 이제 그냥 일반 이면지 써도 되는데 제 느낌이 한지하고 이면지하고 이제 운치가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통 음식 하는 사람이니까 한지가 맞겠다 싶어갖고 제가 한지에다 붓글씨를 쓰긴 하는데 붓글씨는 제가 아주 중학교 때 쓰고 고등학교 때 써보고 내가 처음 써본 거거든요. 그래서 잘 쓰지를 못해요. 아들 어렸을 때는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내가 잡아주긴 해도 잘 쓰지는 못했어요. 그때 생각했어.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이게 그때 시절에는 그거 뭐고 밀가루 포대 그 누른 거 그거 잘라갖고 붓글씨 연습하고 그랬잖아요. 그 제 아버지가 손 잡아주고 막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막 설명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요즘 생각하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해준 말이 딱 정답이더라고요. 제가 이게 음식 까자미 같은 거 이렇게 쓰다가 이 까자미